이게 참 그래요. 이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초를 하는 시간이잖아,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은 뭐 부동식을 풀 줄은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해를 구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해 구하기. 여기다가 이제 모든 초점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하면서도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한두 문제만 좀 풀어볼까? 이제 부동식 관련된 고3들이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너무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요거 먼저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 부동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방정식은 그 두 함수의 만남을 생각하는 거고 부등식은 위치관계를 생각하는 거다. 위치관계. 뭐 비슷한 말로 이렇게 크다 작다 위아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무섭냐면 진짜 대박 무서워요. 대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시면서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 맛을 보실 거고 기말고사에서는 삼각함수와 수열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고사 준비할 때 수학 실력을 많이 높이시기를 바래요. 그게 수능까지 가는 거고 이게 이쪽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나서 이제 뭔가 아이들이 훅 성장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공부하시고 깊이 있게 하시고 이 고3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래서 고3들이 지수로그 함수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구나. 수능에서 최고 난도로 나와도 진짜 손색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무섭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해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먼저 지수 방정식부터, 지수 부등식부터 살짝 그래프 그려보면서 이해해도 괜찮고 기본적인 해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이 a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첫 번째로 a가 1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렇게 쫙 올라간다. 이런 그래프인데 잘라볼까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를 뭐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a의 알파승이 되겠죠. 여기는 a의 베타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너무너무 딱 보이는 게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든. 이렇게.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데 이 함수값을 비교해봤더니 이게 더 작아요. 그래서 이게 a의 알파승도 a의 베타승보다 작게 된다. 이게 달아서.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이 1보다 큰 지수식에서 밑이 통일된 상태라면 얘네끼리 비교할 수 있는데 부동호 방향을 유지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게 증가함수라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큰 기에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더 큰 거죠. 그래서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 기본적으로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로 a가 이번에는 0과 1 사이에 놓여져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래프는 감소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시는 거고 만약에 이 함수를 또 우리가 a의 x승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잘라보면 돼. 여기가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a의 알파승 여기 들어간 거죠. 함수값. 여기다가 베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이게 더 커요. 그래서 a의 알파승이 a의 베타승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호가 바뀌었죠. 이 그래프가 감소함수라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모습이 단순해서 그래서 그냥 들어갔을 때 어디가 크냐 이건가 아니면 이건가 이거 따지는 거라서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동호 방향 그대로 그냥 부동호 방향은 유지해. 위치를 통일시킬 수 있다면 이 모습으로 바꾸고
부동호 유지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부동호 반대로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뭐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해법은요, 해법은 똑같습니다. 적진 않을게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방정식의 해법과 동일합니다.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배웠던 해법과 완전히 똑같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밑을 통일시키거나 지수를 통일시키거나 양변 로그를 붙이거나 이런 방법이 똑같은데, 이 부동호 방향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만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전혀 어려운 구석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완전. 그럼 이렇게 쉬운 거를 뭘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년 기출 하나 적어드리죠. 로그부터 하고 일단 로그한테 설명드립니다.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연습 하나 해볼게. 그러니까 뭔가 통일시키는 게 포인트라는 거고, 매우 쉽습니다. 8번 한번 보시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알았지? 이따 해보자. 자, 3의 x 더하기 3승은 9의 2x-3승보다 크당. 이걸 풀어달래요. 밑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3의 제곱이잖아. 그럼 내가 너를 체인지 해버리면은 3의 제곱에 2x-3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를 곱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x-6으로 바꾸시고, 아직은 부동을 건들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밑이 1보다 큰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부동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얘랑 같은 뜻으로 x 더하기 3을 부동을 바꾸지 마시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x가 만들어지고, 3 넘어서 빼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부동을 바꿔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그게 1번 답이겠죠. 2번. 자, 2번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완전 기초입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나오죠? 범위 어떻게 나와? 각지가 되게 원샷이 있어서 답이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맞습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요런 거 그 뒤에 16분의 1이 4분의 1의 제곱이어서, 그죠? 제곱 2 한 다음에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부동호 바꾸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보시고요. 9번. 9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호가 있는 거지 방정식이랑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해법이 다를 리가 없고요. 부동호 방향 바꿀지 안 바꿀지만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치환해야겠지. 이 x승을 뭐 대문자 x라고 치환을 하고, 마음속으로 라지 x 양수겠구나 라는 걸 적어주면 좋고, 아주 심각해지면 이 그래프 그려주시고, 뭐 그런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2가 되면서 잠시 이거를 먼저 풀면서 치환형입니다. 2차 부등식을 먼저 풀어주면 되는 거라서 2,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x가 1보다 작다인데, 여기서 뭐 그냥 매너상 0보다는 크겠지 적어주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환을 좀 돌이켜주면은
라지 x가 2의 스몰 x승이었기 때문에 2의 스몰 x승이 2의 1승보다 크거나 또는 2의 스몰 x승이 원래 0보다 큰 건 진실이고요. 이게 1보다 작은데 1이 2의 0승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풀면은 밑이 1보다 큰 상태의 지수 부등식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여기만 풀면 됩니다. x가 부동호 바꾸지 마시면서 지수끼리 비교하시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부동호 방향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1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니까 쌤이 잠깐 시켜드리는 겁니다.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솔직히 뭐 우리가 지금 학교 내신 준비하는 거 아니겠니? 학교 내신에서는 방금 풀었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으나 앞에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또 중간 정도에서 조금 올리고 싶으면 낼 거면 이렇게 내죠. 우선은 이게 그 밑이 통일된 상태라서 모습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부동호를 바꿀지 말지 때문에 약간 애매해지는 거고요. 이거는 특별한 조건은 아닙니다. 밑이 원래 양수일 때만 정이 되거든요. 지수식들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밑이 양수가 아니면 불편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거는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대표적인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동호를 바꿀지 말지는 0보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보다 큰 양수인지 0과 1 사이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보다 큰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큰데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럴 때는 그래서 2x 플러스 5가요. 얘가 3x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됩니다. 부동호 안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거를 풀면은 x가 7보다 작다가 나올 거예요. 풀어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걸 답으로 다 쓰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1보다는 큰데 7보다 작다가 첫 번째 답이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로 x가 0과 1 사이로 들어왔을 때도 있죠. 이거 x 1 되면 안 됩니다. 1 돼버리면 성립 못 하거든요. 그럼 이 범위에 있을 때는 부동호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럴 땐 2x 플러스 5가 3x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바뀌셔야 되고 어차피 풀어보면은 아까 요거 부동호 바뀐 게 답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x가 7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7보다 큰 범위가 이 범위에 안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그래서 요게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대표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로그 부등식. 다시 앞에 보시면 그냥 설명도 들으시면 돼요. 로그 부등식. 쌤이 그 로그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거. 최초의 식에서 뭘 따진다? 그렇죠. 밑과 진수 조건. 이게 항상 원저체. 이거 안 하면 오답이다. 시험에서. 항상 최우선적으로 이거를 체크하는 연습이 무조건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너무 좋아. 이게 해법은 로그 방정식의 해법과 동일한데 부동호 방향을 바꿀지 말지만 고민하시면 되거든. 또 봐. 보여주긴 해야지.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그릴게요. 증가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죠. 또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뭐 알파 베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완벽한 증가함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비교했을 때 부동호가 안 바뀐다는 게 또 보입니다. 이쪽이 이제 로그 A의 알파고요. 여기가 로그 A의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또 그림 보면 알겠지만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데 요 함수한테 집어넣은 함수값도 대소가 바뀌지 않는구나. 로그 A의 알파가 로그 A의 베타보다 작구나.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큰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부동호를 유지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호 방향 그대로 이게 밑이 1보다 클 때의 케이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근데 이번에 밑이 0과 1 사이에 놓여진다면
놓여진다면은 이제 그래프가 감소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기죠. 로그 함수의 모습이. 그리고 또 이 정도를 알파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를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집어넣으면 또 대략 느낌이 와요. 딱 봤을 때요. 여기가 로그 A의 알파가 되고 여기가 로그 A의 베타 함수값이 되는 건데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상태로 놓고 대입을 해봤더니 로그 A의 베타가 더 작아요. 그죠? 부동을 바꿨으니까 이렇게 되고 로그 A의 알파와 요거 둘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하게 이게 작으면 이게 바뀐다 이겁니다. 감소함수여서 그렇죠. 증가함수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밑이 0과 1 사이에 놓여져 있을 때는 부동호를 반대로 바꿔라. 결국 이제 모든 판단의 기준은 1이라는 거죠. 1. 밑에 범위가 1일 때. 1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호 선택 권한이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법은 똑같아요. 이 모습 만드시면 됩니다. 자, 또 해볼게. 22번입니다. 기본 예제 먼저 연습해보고 22번. 자, 1번입니다. 또 잠깐 풀 시간 드릴게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자, 로그 밑이 아무것도 없으면 10자리.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7-x 얘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맨 먼저 무조건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밑조건 진수 조건부터 무조건 상시로 체크한다. 0보다 커야 되고 이거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진수들. x 0보다 커야 되고 x 7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배하는 밑조건은 진수 조건은 x 0보다 커야 되는데 7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따가 답이 나와도 이거랑 다시 맞춰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면 기본적인 로그 부동식을 틀리면 이거 안 봐 틀리는 거다. 거의 100%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합쳐버리면 되겠죠? 자, 로그 x 곱하기 이게 7-x가 만들어지고 이쪽은 얘들아 1이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치? 로그 10. 그러면 드디어 이제 비교하시면 돼요. 밑이 둘 다 10자리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비교하시고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밑이 10자리니까 1보다 크죠. 부등호 안 바뀔 거고요. x 전개할게요. 7x-x제곱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로 넘어가고 원래 10이 있었는데 부등호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인수분해가 5, 2에 마이너스가 되면서 해는 x가 5 이상이거나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는데요. 반드시 웬만하면 수직선 그리세요. 이거 헷갈립니다. 자, 우리가 0에서부터 7 사이에서만 지금 정의되어 있는 부등식인데 풀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답이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만 답이고 여기가 답이다 이렇게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의 부등식의 해는 x는 0보다는 큰데 2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x는 5보단 크거나 같은데 7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그죠? 두 번째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요거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그 2번에서 밑이 로그 3분의 1이고 이게 x-2고요. 그 다음에 얘가 로그 9분의 1짜리고 이렇게 있었거든. 얘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맨 먼저 무조건 그거부터 이거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된다. 무조건 최우선. 이거 뭐 풀어보면 알겠지만 x 2보다 커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진수 조건이죠. 2보다 커야 되고 마사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는 2보다 크다가 이 문제를 지배합니다. 이따가 답이 나와도 이거랑 반드시 맞춰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러니까 밑을 통일시킬 수 있는 건데 3분의 1과 9분의 1은 9분의 1에 맞추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여기다가 제곱하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2분의 2는 1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럼 얘가 밑이 9분의 1이 됩니다. 밑이 똑같고 얘랑 얘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밑이 9분의 1이니까 부등호를 바꾸셔야 하고 그래서
x-2의 제곱이랑 x 더하기 4를 비교하면서 부등호를 체인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개. 그럼 이제 x제곱 만들어졌는데 이거 마사 x인데 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x가 만들어질 거고 우와 4는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2차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x로 묶어서 x-5는 0보다 작다 처리하시면 돼서 x 값의 범위가 우선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뭐 이거 쓰면은 크냐는 거죠 시험에 가서 2보다는 크면서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요. 이건 뭐 수직선까지 그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풀어줬냐면 뭐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밑 맞추는데 요게 혹시 안 될까봐 잠깐 풀어준 거다. 알았지? 좀 깔끔하게 하셔야지 연산을 하더라도. 자 읽어봅시다. 쌤이 지금 풀어볼 테니까요. 아저씨가 잘못한 걸 찾아보세요. 차라리 이렇게 틀리니까. 제가 이거 진수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우선은? 0보다 커야 돼. 찾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3의 x가 1은 그냥 깔끔하게 로그 3의 3으로 봅시다. 그럼 밑이 똑같고 1보다 크니까 그럼 요거 요렇게 진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안 바꿔도 괜찮잖아. 그래서 로그 3의 x가 3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3은 또 로그 3의 27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3의 3승이죠. 바꿀 수가 있으면서 또 밑이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부등호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x가 27보다 작다가 나왔는데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답을 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쌤이 잘못한 데는 어딘가요? 근데 다 이렇게 틀리던데요, 애들의 정답이. 첫 번째 어디? 로그 3의 진수가 로그 3의 x인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뭘 놓친 거냐면, 그러니까 진수 조건에 놓침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진수 조건이라는 게 진수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진수 조건인데 이 x는 이 로그 3의 진수가 맞아요.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저 껍데기 진수 있지, 이 껍데기 로그 3이 있지 이거. 이 친구 입장에선 얘가 진수입니다. 이게 0보다 커야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진수 조건이 얘만 x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껍데기 로그에 이 네모가 진수기 때문에 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가야 되는 거예요. 로그 3의 x도 진수다. 이것도 0보다 커야 된다. 이거를 더 풀었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를 또 로그 3의 x가 0은 로그 3의 얼마로 볼 수 있어? 1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 거죠. 따라서 x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1보다 크면서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수 조건이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진수 조건이었다. 그래서 여기를 1로 써야 되는데 애들이 다 0으로 쓰고 오던데요.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수라는 게 저 x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대한 로그의 그 전체 덩어리 그것도 진수기 때문에 걔도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틀릴만 하죠. 애들이 그죠? 많이 틀립니다. 절반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출제가 만들어 놓은 게 23번입니다. 우리 교재는. 23번 다시 풀어볼게요. 지수로가 너무 힘든 사람들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리셋 돼가지고 삼각함수 하거든요. 원래 대수가 좀 이래요. 그러니까 지수로가 좀 어려워, 너무 어려워, 괴로워, 이제 좀 할만한데 라고 느낌이 들 때 갑자기 딱 바뀝니다. 삼각함수로. 그러니까 약간 좀 첨삭을 받으시면 좋아질 텐데 그 두 번째 산맥은 또 삼각함수기 때문에 이쪽이랑 완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또 잘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거 풀어달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 밑 조건, 진수 조건부터 반드시 체크. x는 이 로그 2의 진수라서 0보다 크다는 거 너무너무 체크 잘해야 되는데 요 동그라미도 이 로그의 진수구나.
그래서 로그 2의 x가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라는 건 로그 2의 1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면서 동시 만족하는 건 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조건 안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재활용 1.5 0은 그냥 깔끔하게 로그 3의 1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밑을 맞췄고요. 얘가 얘보다 부동화 안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은 로그 2의 x가 1보다 작다를 푸시면 되고 1은 또 로그 2의 2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2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왔죠? 근데 요거 쓰시면 안 되고 아까 이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보다는 커야 되는데 2보다는 작은 거니까요. 답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내시는 거고요. 24번. 또 시환형입니다. 정말 센 말이 맞잖아요. 그치? 다 똑같잖아. 해법이 똑같다고. 자,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거를 풀면 되는데, 우선은 자, 진수 조건부터 체크를 합시다. 뭐, 이거 x 0보다 커야 되죠? 해보세요. 0보다 커야 되고요. 이 x 4제곱이 0보다 커야 되니까요. x가 0만 아니면 됩니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시고 0보다 크면 되겠다가 이제 이 문제를 지배하는 진수 조건입니다. 이 x 4제곱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x 0만 아니면 돼. 음수도 4제곱 하면 양수거든. 그래서 이제 x가 0보다 크다는 진수 조건 안에서 문제를 풀면 되고, 잘 봐봐.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은 좀 이따 치워낼 거니까요. 요 4제곱을 앞으로 떨어뜨리고 원래는 여기 절대값 붙어야 되거든, x가. 근데 양수기 때문에 그냥 써도 지금은 문제 없다.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 가시면 되면서 결과적으로 뭐 치환을 해도 괜찮아요. 뭐 처음 초반이니까 로그 2의 x를 뭐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치환. 그 다음에 이제 라지 x 제곱 만들어진 거고 마이너스 4 라지 x가 만들어진 거고 뿔3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뿅뿅 이렇게 하시면은 x는 3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가 나왔다. 다시 한번 치환을 돌려주시고, 그래서 로그 2의 x가 라지 x였었거든요. 이게 3보다 크거나 로그 2의 x가 1보다 작다가 나왔는데 3은 로그 2의 8이에요. 8. 그러니까 이게 밑이 똑같으니까 x가 8보다 크거나 1은 로그 2의 2거든요.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라는 거는 8보다 큰 건 다 좋고요. 여기만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25번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변수의 변수습니다. 약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변수가 있는데 지수 자리에도 변수가 딱 올라가 있는 구조예요. 이런 애들은 한 90% 이상은 양변 로그를 붙이는 겁니다. 양변 로그. 그래서 저 위에 변수를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만났을 때는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믿어도 돼. 양변 로그 붙여서 해결해라. 근데 밑이 얼마짜리인지 나도 잘 몰라요. 이제 딱 봤을 때 밑이 얼마짜리를 붙이고 싶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 밑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해볼게요. x의 로그 x승. 밑이 10짜리죠? 오른쪽도 10 계속 보입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라. 근데 얘도 풀어야 되는데 우선은 풀기 전에 요건 진수잖아, 진수. 그치? 0보다는 크다는 걸 좀 반드시 체크하시고, 이게 이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저거는 매번 최초의 시간에서 체크하는 게 쉽지는 않아. 까먹는단 말이야, 자꾸.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다가 로그를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양변 로그를 붙일 건데 밑을 10자리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지. 붙여볼게. 자, 로그 x에 로그 x승이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로그 이게 내 로그 LG 그 다음에 10에 4제곱에 x 세제곱 부등호는 밑이 10자리니까 안 바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할 거 해야죠. 요거 앞으로 떨어질 건데요. 떨어지면은요. 얘가 로그 x가 떨어졌는데 남은 것도 로그 x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전체 제곱으로 가시는 거고요. 이 제곱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제곱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로그 10의 4제곱은 4 플러스 로그 10의 x의 세제곱이니까 떨어뜨려 주시고 여전히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넘겨주겠습니다. 넘겨주면은 로그 x의 전체 제곱이 좌변에 있었고 마이너스 3로그 x가 생겼고 4가 넘어가서 우리는 이거를 풀고 있었던 것이죠. 뭐 치환해도 좋은데 바로 갑시다. 로그 x, 로그 x 4, 1은 4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사이 범위 로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요. 밑을 통일시켜 볼까요? 로그 x 얘는 로그 10분의 1이 마이너스 1이고요 4는 로그 10의 4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밑이 10자리니까 여전히 부등호 안 바뀌는 거고 여기서 밑이 다 똑같이 통일됐는데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 진수끼리 비교하는데 여러분들은 부등호 방향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10분의 1보다는 커야 되는데 만보다는 작다. 그리고 이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괜찮죠? 기본해법 배우고 있는 겁니다. 26번. 자, 또 볼게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하고요.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서 x를 뒤에다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수 역할을 하는 애가 이렇게 둘이 곱해 있습니다. 요 x 따로 있어야 돼요. 요게 개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가 남아 있냐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친구의 두 근이 아마 요거는 학교 대신에 이런 거 하면 분명히 될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 선생님. 그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는데 요거 놓치면 안 되죠. 그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합니까? 이게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틀리겠죠. 애들이 공식을 아예 모르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서 이 두 근이라는 걸 잘 집중을 해야 돼. 실제로 수학에서는 두 근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근과 서로 같은 두 근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이 두 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도 포함하지만 서로 같은 두 근, 이걸 중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중근은 똑같은 근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는 똑같은 원소를 두 번 못 쓰니까 이렇게 쓰면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 봐봐. 그냥 이게 약간 모순을 잡아줄게. 얘들아 이거 근이 몇 개야?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애들이 하나요? 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 x-2의 제곱이잖아. 그치 잘 봐봐.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이거 근이 몇 개야? 하나요? 이런단 말이야. 이거 두 근의 합이 얼마? 이거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인데? 그러면 얼마라 그래? 4라고 그런단 말이야. 너 하나라면 그러면은 약간 이런 거야. 근데 내 말은. 얘는 그래서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같은 거 두 개.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놓치지 마세요. 이 그냥 두 근이라는 말은 서로 같은 두 근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근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또 두 개라 그래서 또 이거 0보다 크다 그럴까봐 제가 쌤이 말씀드리는 건데 두 근은 서로 같은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
실근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풀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공식을 한번 써보면은 근과 계수 관계로 이 마이너스만 띡 없애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 로그 2의 a가 0보다 커야 되고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약분하시고 a가 1보다 커야 되고 미안해. 진수 역할이니까 a 0보다 크다는 거는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말을 해주는 그럼 안 해주죠? 0보다 커야 되고요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셈으로 갑니다. 두근의 곱셈은 이 친구죠? 상수 1분의 이 친구. 그래서 두근의 곱은 2 로그 2의 a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로그 2의 a 넘겨주시면은 로그 2의 a가 2보다 작아야 되는데 2는 로그 2의 4거든요. 그래서 a는 4보다 작다.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이제 판별식 갑니다. 판별식. 이거 진짜 안 쓰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합곱이 양수라고 해서 둘 다 양수가 되는 게 아니다. 중3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허수 배워서 그런 거죠. 판별식 갑니다. 자, 짝수 판별식 할게요. 요거 이제 반띵 요거 제곱하시고 그래서 로그 2의 a를 전체를 제곱을 하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a, c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 뒤에 거 먼저 쓸게 뺄 거니까 플러스 로그 2의 a가 만들어지고 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거를 풀면은 이 로그 2의 a가 주인공인데 네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2차 부등식 풀듯이.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1은 로그 2의 2라서 그동안 안 바꾸셔도 괜찮고요. 마이너스 2는 로그 2의 4분의 1입니다. 2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a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나왔어요. 자, 해가 몇 가지 해가 나왔냐면은 이 친구 하나랑 이 친구 하나랑 이렇게 해가 세 종류가 나온 겁니다. 이거 동시 다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A 범위를 축을 꼭 잡아주시고 0보다는 커야 돼 있다가 근데 뭐 1보다 크니까 뭐 1보다 크다는 거 하나. 쌤 고등학교 때 이거 이런 거 풀 때 헷갈려가지고 다른 색깔로 하거나 4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갈까요?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거든. 또 0보다는 커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두 개는 하나에서 나온 거라서 이거 둘은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흰색, 파란색, 노란색을 동시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여기라는 게 눈에 보이죠? 여기가 우리의 답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4보다는 작고요. 이거 만족하니까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 시험에 가서 되게 많이 뭔가 수리서에서 겹치는 거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해. 나처럼.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물결로 그려. 이래서 선, 물결, 진한 거. 세 개 다 겹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안 놓치더라 이거. 아니면 다른 색깔 있으면 다른 색깔 펜으로 하시던가. 그래야지 안 헷갈리더라. 그런 경험 있지 않니? 어디가 겹치는 거야? 이게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방법이 이거였어요. 다른 색깔로 하자. 27번입니다. 자, 모든 양수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고요. 로그 3의 x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3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9의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거든. 그랬을 때 k 범위 구해봐. 이런 거야. 얘들아 이건 2차 부등식이 아니야. 그지? 이건 x제곱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2차 부등식이 아니고요.
2차 부등식의 x자리에 이 로그 3의 x가 들어간 겁니다. 합성 느낌이 있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제발. 우선 진수 조건부터야. x 0보다 커야 되고, 3x 0보다 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건데, 좋아. 딱 좋아. 그 다음에 정리 좀 할게. 앞에 거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은 건들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요거 처리합시다. 로그 3의 3은 1이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x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야 이거 좀 보게 그냥 쓰자. 로그 9의 k 우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치환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들고 내가 여기서 로그 3의 x를 뭐 t라고 치환을 한번 할게. 그럼 제가 2차 부등식처럼 모습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얘가 t로 치환이 되고요. 요게 t로 치환이 됐기 때문에 전개도 좀 할게. 잠깐만. 우선 t제곱이 앞에 생겼습니다. 요렇게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이너스 2가 생겼고 뒤쪽에는 뭐 로그 9의 k가 살아있어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아무튼 이 부동호 방향이 무조건 옳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생각을 좀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치환을 거쳐왔잖아. 여기서 이 t의 범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분명히 얘는 이게 이거랑은 분명히 모습이 다르니까 이건 2차 부등식이잖아.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니라고. 근데 치환을 거쳐서 2차 부등식이 나왔어. 우리가 x가 원래 변수였는데 새로운 변수를 만든 거지. 그럼 여기서 t의 범위를 말해야 되는데 그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이거를 x축으로 보시고요. 이거를 t축으로 본다면 여기다가 t는 이 로그 3의 x라는 애가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게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봤던 이 t의 범위라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의 치역이에요. 치역, 위아래. 근데 이거는 끝없이 내려가고 끝없이 올라가고 x 양수라 그랬으니까 문제 없거든요. 진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t의 범위는 뭐가 새롭게 생기질 않아요. t는 그냥 모든 실수이다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t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모든 t에 대해서 완벽한 이 완벽한 아래로 볼록한 이 t에 대한 2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축보다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이 축보다 무조건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크거나 같다죠. 자, 떠 있으면은 항상 양수니까 좋고요. 잠깐 이렇게 살짝 접해도 문제는 없어요.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아래쪽이 존재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다. 만나지 않거나 접해라. 그러면은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합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죠. 이게 뭐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판별식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 친구의 짝수 판별식을 한번 알려주면은 요거 반띵 제곱하시고 그럼 1,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A, C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부호가 다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9의 K가 요거 3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3, 요거 푸시면 되고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로그 9의 9의 마이너스 3승. 얘는 그러면은 부동호는 K, 요 K랑 이 친구를 비교하면서 밑7보다 크잖아? 부동호 안 바꿔도 괜찮지? 그래서 K는 9에 요거 9는 3의 제곱이라서
이 3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우와, 3의 6승분의 1이죠.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원래 이게 진수잖아. 0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 선생님, 그러니까 지수를 그러니까 치환하면 양수고 로그 치환하면 범위가 없나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뭔가 공식화 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치환하는 이거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좀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t의 범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하면 이 t 0보다 큰 거잖아.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딱 놓고서는 x축, t축 그렸을 때 얘가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t라는 게 이 모든 함수값들의 범위인데 축보다 위에만 존재하니까 당연히 0보다 크다였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항상 치환하는 그래프들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치업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그 확인된 범위를 꼭 여기다 적어주시고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